제가 재능이 없나 보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그냥 스스로 내려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부터 뭔가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를 왜 가야 되지? 근데 다들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와,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이 상태 이대로 내가 40대, 50대, 60대까지 간다고 딱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나를 성장시켜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쉬는 시간 이럴 때 원고 쓰고 몰래 막 화장실 가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 접이식 키보드 있거든요. 그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핸드폰 화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놓지 않을 거야. 이 마인드 하나를 딱 가지고 플랜드실 사용하고 단톡방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면 어제와 다른 나를 맞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함께 시작해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고 이제 막 좀 성장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 노재방이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다이어리를 처음 시작할 때 가장 큰 목표로 잡은 게 블로그로 부수입을 만들어서 월 한 최고 200? 월급 이외의 돈으로 200 정도를 벌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 큰 목표로 삼아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를 조금 얻어보자 나도 해가지고 이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다이어리 뒤편에 그 2021년 11월 31일 날 그 한 해의 계획을 세웠죠. 거의다가 다 같이 세우기로 했었어요. 단톡방의 참가자분들이랑 다 같이 세워서 뭐 인증도 하고 하기로 했었거든요. 4개를 딱 목표를 블로그 관련해서 세웠어요. 그래서 그 4개를 딱 큰 목표를 딱 잡았었고 그거를 이제 매일매일 다이어리에 기록을 하면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제가 1월 1일 날 블로그가 원래 운영하던 게 예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한 500명도 안 됐었거든요. 일방문자가 한 300명 될 때도 있었고 한 400명 선이었는데 정확히 한 3월 중순, 그러니까 2달 반 정도 운영했을 때 2,600명 정도까지 일방문자 수가 늘어났어요.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5월 중순에 블로그 컨텐츠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일단 신청해보자, 지원해보자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딱 오더니 면접 보러 오실 수 있냐 해가지고 이제 면접 보고 입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너무 감사하게도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으로 이직을 하게 됐고 그리고 블로그뿐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도 같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콘텐츠도 또 같이 제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업무가 거기가 9시간씩 했었거든요. 그게 점심시간 제외하고 업무 시간만 9시간에 통근 시간이 셔틀버스 타고 다니는데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이 걸려요.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 와서. 시간을 조금씩 쪼갰어요. 그래도 이거 하면서 이걸 좀 그래도 더 해야지 이런 노력을 조금씩은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블로그 5개 쓸 포스팅을 컨셉을 다 잡아놓은 거예요. 콘티 작성이라고 하죠. 그래야지 평일에 금방금방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점심시간에는 당연히 노트북 들고 가서 점심시간에 밥 먹고 다른 사람 쉴 때 저는 포스팅을 했어요. 원고 쓰고 그리고 쉬는 시간 이럴 때 원고 쓰고 그리고 일 좀 빨리 끝내고 몰래 막 화장실 가서 쓰기도 했었거든요. 그 접이식 키보드 있거든요. 그게 핸드폰이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화장실 그 대변기 칸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타이핑 하면서 원고 작성하고 막 있었어요. 여기 올려놓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네. 핸드폰 화면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최대한 그렇게 하니까
퇴근 시간이 만약에 7시면 저녁 7시면 7시 약간 안에 거의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모으고 하다 보니까 2시간에서 한 3시간 정도는 좀 이렇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온 거 쓰고 퇴근하고 운동 짧게 하고 사진 촬영을 했죠. 그 컨셉에 맞게 바바바바바 찍은 다음에 라이트룸이라는 보정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정하고 하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촬영하고 보정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12시쯤 포스팅 올리고 자는 거죠. 자고 또 한 5시 반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근데 정말 절실하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려고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당연히 회사는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생활했었어요. 지게차 운전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둘 안에 그 제가 일하는 거랑 뭐 자기 개발하는 시간이랑 그 다음에 비생산적인 시간에 뭐 쉬거나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보통 세 카테고리를 저는 나누거든요. 주 몇 시간 제가 일이랑 자기 개발에 시간을 쓰는지를 저는 계산을 하고 싶었거든요. 데일리 부분에서 C 부분을 쓸 때 일 몇 시간 몇 분, 자기 개발 몇 시간 몇 분, 두 개 합친 총 시간 몇 시간 몇 분, 그리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그거를 계속 합쳐요. 누적 시간 해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주 100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70, 80시간을 목표로 살자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걸 하거든요. 처음에는 짜투리 시간이 많은지 몰랐어요. 왜냐면 나 열심히 사는데? 보통 이러잖아요. 근데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시간 단위로 되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한 4시간? 막 내가 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짜투리를 활용할 수 있는 진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플랜도시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내가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게 얼마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원래 미대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쪽을 좋아해서 디자인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2학년 때쯤에 저도 하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보다 늦게 시작한 애들이 뭐 축축축축 치고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죠. 제가 재능이 없나 보다라는 결론을 스스로 내린 거예요. 뭐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스스로 내려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때 때마침 좀 어머니가 건강상 좀 문제도 있으셨었고 그래서 뭐 금전적인 것도 있었고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하고 싶었지만 못하게 됐죠. 아예 그때부터 뭔가 꿈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대학교를 왜 가야 되지? 근데 다들 가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면서 그냥 성적에 맞춰서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돼서 합격을 해가지고 가게 됐죠. 근데 뭐 제가 원하던 과도 아니었고 목표가 뭔가 뚜렷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랑 놀고 시간을 그냥 흘려보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4학년이 됐죠. 근데 이제 취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꿈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취업 준비하니까 나도 해야겠다 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취업 준비는 좀 다르잖아요. 엄청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죠. 계속 떨어지고 그러다가 그래서 그때 어머님이 너 그냥 한 2년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면 그냥 어디든 그냥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친구가 다니는 회사에 취업을 하긴 했어요. 과학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실에 기자재 납품하는 거 있잖아요.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연봉이 좀 그래도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뭔가 내가 성장하는 그런 거를 느껴야 되는데 회사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5년 정도 다녔을 때 퇴사를 결심을 했어요. 근데 뭐 준비를 막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냥 퇴사하고 기능사 자격증 같은 걸 하나 따서 자격증 하나 있으면 먹고 살지 않을까 해가지고 지게차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죠. 처음에 이제 물류센터에 취업하기가 쉬우니까 물류센터 지게차는 다 거의 계약직이거든요. 계약직 사원으로 이제 출발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도 뭐 연봉이 오르고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계약직이다 보니까 조금 일 잘못했을 때 뭐 네. 잘릴 수도 있고, 계속 그렇게 여기서 일하고 저기서 일하고 하다가 아 진짜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2021년쯤에 딱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이 상태 이대로 내가 40대, 50대, 60대까지 간다고 딱 생각을 해봤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아 이거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뭐라도 나를 성장시켜서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 유튜브에서 자기계발 컨텐츠를 막 이것저것 찾아봤거든요. 그러다가 알고리즘에 딱 이끌려가지고 스터디원 채널을 알게 됐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 여기서 뭔가 얻을 수 있겠다.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때 들어왔던 게 데일리 리포트. 그래가지고 그 컨텐츠가 딱 눈에 들어와서 작은 숫잡을 하나 구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있는 계획을 일단 번호를 매겨서 써놓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니면 쉬는 시간에 그거를 한 것과 안 한 거를 다 체크해서 표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혼자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막 흔들릴 때 혼자 막 잡아야 되는데 이거 뭐 뭔가 누군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막 같이 으쌰으쌰 하면 되게 좋잖아요. 근데 그 2021년 말에 플랜드시 다이어리 언박싱 영상이 있어요. 네. 그 유선 PD님이랑 강 과장님이랑 두 분이 그 언박싱 하면서 그 다이어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보게 됐어요. 보게 됐는데 이거다. 이거 한번 해보자. 방법도 되게 체계적이고 더 좋았던 거는 그 플랜드시 다이어리를 구매하신 분들이 단톡방에서 같이 그룹을 형성해서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너무 끌리는 매력 중에 하나였거든요. 혼자 하면은 멘탈 잡기도 힘들고 이런데 뭔가 같이 하면 같이 응원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서로 좀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는 해야 된다. 해보자. 해서 구매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죠. 그래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전혀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이어트 같은 것도 지금 꽤 꾸준히 성공해서 한 8kg 정도 뺐고,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독립 단어 퀴즈도 걸어 다니면서 풀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출간한 영어 독립 365 집에 이제 모셔다 놓고 자기 전에 한 파트씩 푸는데 제가 조금씩 늘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플랜드시랑 그 단톡방 참가자분들이랑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니까 제가 그래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단톡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너무 추천해요. 왜냐면 사회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따뜻함? 온화함? 봄 같은 거예요. 너무 서로 격려도 많이 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더 힘이 나고, 저 같은 경우도 그 한 100일 동안 열심히 막 달리다 보니까 잠도 하루에 뭐 많이 자면 5시간? 뭐 4시간 반? 이렇게 보통 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게 너무 아까운데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게 번아웃인가? 라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제대로 다이어리 작성도 안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단톡방에서 활동도 거의 안 하게 됐었거든요. 그 동안에 눈팅은 했죠.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막 인증 올라오고 막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걸 다 보고 에너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나도 열심히 다시 원래대로 다시 열심히 살아보자. 이분들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 때문에 제가 그렇게 100일 동안 열심히 산 것 때문에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말도 들어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기억들이 막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선한 영향력을 이 분들한테도 뭔가를 조금씩 드렸구나. 내가 이 분들한테 정말 많은 긍정 에너지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보답을 했구나. 이런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억들을 다 모아서 제가 한 달 반 만에 저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솔직히 그 말 했을 때 좀 더 두려웠거든요. 왜냐면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그래 뭐 와서 또 뭐 하겠어? 라는 식의 반응이 있는 때가 많았어요. 네. 뭐 한 100일 해놓고 뭐 약간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한 10몇 년 만에 그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잘 왔다. 기다렸다.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올 줄 알았다. 그래서 포기는 할 수 있다 중간에. 근데 뭐 어떠냐. 우리 놓지 않고 꾸준히 하면 계속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격려의 말? 그게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왜 내가 그동안 이걸 안 했지? 동기부여가 진짜 너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라는 이직을 한 계기도 있었고, 신 박사님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 같은데 포기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하면 된다.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중간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획을 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플랜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해요. 근데 그 압박감 때문에 조금의 실수, 진짜 조금의 실수 요거를 용납을 안 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크게 생각하고 그거에 되게 힘들어하고 하다 보니까 멘탈이 깨지고 그러다 보면은 안 하게 돼요. 꾸준함을 잃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난 놓지 않을 거야. 이 마인드 하나를 딱 가지고 플랜드 C를 사용하고 단톡방에서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면 어제와 다른 나? 저번 달과 다른 나를 맞이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제 경험을 빗대어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